네, 절대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각자 도생입니다. 네, 각자 도생, 각계전투. 보통은 개별 종목 장세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 이 종목장으로 보시는 거죠? 네, 뭐 지수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뭐 여러 차례 많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 지금은 아주 윗방향으로 강하게 올라가는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래로 또 급락할 장은 아니다. 8월 달까지는 우상향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이제 4월 달부터 계속 이제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뭐 5월 셋째 주부터 시장은 이른 서머 랠리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저는 서머 랠리의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시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의 좀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8월달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9월 FOMC 회의 전까지는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뭐 크게 바뀔 게 없어서, 저 개인적인, 그리고 이제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지표의 성적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는 다 예상이에요. 예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다, 아니다, 좀 장기적일 것이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경기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이건 이제 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아, 그게 아니다. 비경기적인 인플레이션이다. 이건 단기적으로 보는 거죠.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고, 뭐 글로벌 주요 IB들 사이에서도 이 의견은 좀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시적이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요. 아니다라고 하는 쪽도 있고요. 뭐 국내 이제 증권사 주요 하우스들도 뷰를 모더라도 좀 금리와 관련된 부분이 덜 민감할 것이다. 라고 뭐 골디락스 이야기하는 쪽도 있고,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것도 있고, 오늘 또 뭐 리포트가, 상반된 리포트가 또 두 개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HSBC 같은 경우는 지금 골디락스로 들어왔다. 금리는 생각보다 많이 안 튈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장은 많이 오를 것이다. 라는 쪽.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만은 이제 뭐 윗방향을 열어두긴 했는데, 아랫방향을 조금 더 많이 열어뒀다. 뭐 9%더 오르던가, 아니면 17% 빠지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도 지금은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건데, 명확하게 시장을 뺄 만한 재료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는 결국 유동성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근데 이 부분은 8월 달 정도에는 좀 성적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명확하게 좀 정기적인 인플레이션인 거고,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역시나 이거는 비경기적인 인플레이션이었네. 이거는 단기적이었네. 라는 성적표를 받아보는 건 8월 달 지표겠죠. 그러니까 8월 달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그러니까 7월 달 지표가 되겠죠. 8월 달에 발표되니까. 그 지표를 보면 성적은 나올 겁니다. 만약에 7월 달까지도 인플레이션이 좀 과하다라고 하면 연준은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빨리 테이퍼링을 하겠죠. 물론 뭐 이 부분 또 시장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추세적인 하락을 갈 가능성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는 좀 8월 달은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는 성적표가, 그러면 생각보다는 조금 급하게 조정을 받을 수는 있고요. 반대로 생각보다 고용이라든지, 왜냐하면 또 8월 달은 또 7월 달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그 7월 고용 지표는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죠. 최근에 발표됐던, 제가 그 주에 좀 이름을 좀 까먹었네요. 이 실업급여를 가장 먼저 줄인,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코로나 지원금, 재난지원금을 가장 먼저 줄인,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거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격하게 줄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무래도 확실하게 이제 이 실업급여를 많이 주면 상대적으로 일을 안 한다는 거죠.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결국에는 이제 9월달 되면 이제 종료가 되고, 근데 9월달 딱 종료됐을 때 일을 구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평균적으로 한 7월 정도에는 이제 일을 구할 거니까. 그래서 그 지표가 나오는 7월, 그러니까 반영되는 7월. 근데 이게 발표되는 건 8월. 그러니까 어쨌든 경제 지표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 다 8월달, 중요한 경제 지표들은 8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는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아까 방금 이야기처럼 생각보다 늦게 나와버리면 금리, 이 긴축 스탠스는 조금 더 발빠르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오히려 조금 더 스탠스 자체는 좀 여유로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근데 그 전까지는 아주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릴 재료도, 아주 강하게 시장을 끌어내릴 재료도 없다라는 거죠. 계속 이제 눈치 싸움을 보면서 각각의 이 시장을 보는 스탠스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방향은 결국에는 재료는 위로도, 예를 들어 위로도 플러스 10이고 떨어질 재료는 마이너스 10. 결국에는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의 영향력은 뭐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시장에 나와 있는 건 이제 유동성이겠죠. 유동성은 쉽게 흡수가 지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연준이 단기물 시장에서 잉여 유동성을 흡수는 하고 있죠. 왜냐하면 뭐 영래포 금리도 올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회사채와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좀 매각이 진행되고 있고, ETF 관련 쪽도 지금 이제 안 하는 것도 되고 있고, 매각을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IOER 같은 경우 금리를 좀 올렸고, 그래서 단기물 시장 자체는 좀 자금을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들어 미국채도 단기물은 오르고, 장기물은 좀 떨어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단기물 시장에서 잉여 유동성을 흡수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뿌려진 돈이 많습니다. 워낙 뿌려진 돈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좀 유동성이 아직까지 풍부하다. 그래서 유동성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좀 개별적인 흐름이 나오죠. 지수를 그렇게 저는 지금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떨어지더라도 크게 떨어지지 않다. 그래서 겁내할 필요는 없고요.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흥분할 필요는 없다. 결국에는 실적이 이제 뭐 다음 달이면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종목들을 잘 픽을 하면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하락 추세에 있는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종목을 잘 나오면 잘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뭐 여기서는 근데 단기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장기로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매매를 해볼 때 좀 잘 하더라, 나는 좀 순환매를 잘 타더라 하면 단기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확실하게 순환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순환매 잘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뭐 굳이 이 지금 순환매를 적극적으로 따라갈 필요는 없다. 결국에는 하반기까지 보고 올 연말까지, 그러니까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이긴 하지만 3분기, 4분기까지 봐야 되는 거죠. 3, 4분기까지도 실적의 흐름이 괜찮은 섹터들이 있으면 그때부터 계속 모아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관련된 부분을 너무 우려할 찍는 마시고 그냥 종목 관련 부분 또 각자 도생이라고 이야기는 드렸지만, 내가 적극적인 종목 장세에 따라가실 분들은 뭐 그렇게 따라가셔도 되는데, 내가 그런 쪽이 좀 매매가 서툴다 하시면 굳이 지금 당장에 이런 다른 순환매를 적극 대응할 필요는 없고요. 연말까지 생각을 한다면 제가 뭐 계속 늘 말씀드리고 있는 뭐 반도체, 5G, 그다음에 뭐 조선주,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뭐 이쪽을 좀 느긋하게 매수를 하셔서 기다리시는 전략도 저는 유효하다라고 봅니다. 시장에서 좀 중요하게 보시는 시그널 지표 뭐 이런 거 있다면 알려주세요. 뭐 일단 고용 지표 쪽을 많이 이제 지금 보고는 있죠. 많이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고용 지표는 이번 달에 이제 얼마나 나올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주요 주에서 지금 이 실업 수당을 많이 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많이 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용 지표 쪽 제가 목요일날 이 부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지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발표되는 이제 ISM 지표도 발표가 되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신규 주문을 많이 주목을 해요. 신규 주문 가격, 고용 쪽을 많이 주목하는데 지금은 그쪽보다는 공급과 재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공급이 늘어나고 재고가 만약에 이제 좀 늘어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공급단에서의 병목 현상, 이게 좀 풀리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훨씬 더 긍정적으로 볼 겁니다. 신규 주문은 당연히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거고요. 중요한 건 그래도 이번에는 신규 주문보다는 공급 쪽의 문제, 그러니까 공급과 그다음에 재고 이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심 갖고 보시는 섹터 있다면 짚어주세요. 뭐 제가 최근에는 계속 좀 돌아가면서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반도체 쪽인데, 최근에 뭐 엔비디아도 암과 관련돼서 이제 인수와 관련된 쪽이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 쪽에 좀 증설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업황에 대한 기대감, 특히 모바일 쪽에서의 노이즈가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 줄어든다라는 점, 이 점을 보면 지금은 또 한 3분기 이후를 또 대비한다는 생각으로는 또 반도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또 반도체 쪽 조정식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긴 좋은데 못 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온전히 수급 때문이다, 이런 시각이세요? 아무래도 업황에 대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모바일 쪽에 대한 오더 컷이 많이 나오니까 모바일 디램에 관련된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감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그나마 또 1분기, 2분기 때 실적과 관련된 부분은 반도체 쪽에 많이 이제 연결이 되었던 노트북 판매도 이제 재택근무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이만큼 많이 팔릴 것이냐에 대한 우려가, 그다음에 이제 이 전력용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IT 디바이스가 잘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또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쪽도 잘 안 나오지 않겠냐라는 우려감, 이런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컸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3분기로 넘어가면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제 좀 유의미한 부분이 이번에 이제 발표됐던 이제 이 6월달, 5월이죠. 5월달 스마트폰 글로벌 출하량이 늘어났다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섹터까지 짚어주시네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